네, 이번에도 돌아왔습니다. 김미성 앵커가 뽑은 핫한 이슈 1. 네, 오늘은 어떤 내용인지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죠. 네, 첫 번째 이슈 위구르를 둘러싼 EU와 중국의 갈등 굉장히 심상치 않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뭐 다들 이미 나온 뉴스이기 때문에 아시겠지만은 EU가 일단 그 위구르 쪽의 인권 탄압이나 이걸 문제로 해가지고 중국을 제재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중국 관리 4명하고 단체 한 군데를 제재를 했는데 문제는 뭔가 하면은 중국이 바로 맞받아쳐서 반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악의적 거짓말과 가짜 뉴스라는 이유로 유럽 인사 10명하고 단체 4곳을 제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즉각적으로 제재를 했는지 한번 이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잘 아시겠지만은 EU 입장에서 중국은 애증의 대상입니다. 애는 결국은 뭔가 하면은 이 경제적으로는 서로 간에 또 가깝지 않을 수밖에 가까울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태리나 헝가리 같은 경우에는 1대1로를 크게 지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네. 또 좀 못 사는 나라들 그러니까 중부 유럽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사실 작년에 홍콩 보안법 문제가 불거졌을 때도 미국은 직접적으로 제재를 했지만은 EU는 제재를 하진 않았습니다. 말로만 하겠다. 예, 비난을 네, 했지 살짝. 네. 실제적으로 제재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중국에 대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입장이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제재를 하면서 그 제재 내용을 가만 보면 어느 정도 선을 지킨 것 아니냐. 물론 이렇게 제재를 한 게 1989년 천안문 사태 이후에 처음으로 중국을 제재했다 그러지만 그 제재 내용 중에 볼 것 같으면은 천취안거라는 신장 위구르 자치구의 당서기는 빼놨습니다. 그 얘기는 말하자면 전략적으로 좀 제재를 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네. 중국이 거기에 대해서 바로 맞대응을 하면서 이게 어디로 가게 될지 이 갈등이 더 커지지 않을까 이렇게들 걱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겠네요. 또 EU와 중국의 갈등이 경제와 또 무역 영역까지 또 확대가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중국이 맞대응을 하자 유럽 쪽에서 나온 반응이 뭔가 하면은 작년 말에 그 포괄적 투자 협정을 맺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발효되기 위해서는 유럽 의회를 통과해야 되는데 유럽 의회 통과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결국은 경제 문제나 무역 문제로까지 확산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반론도 있습니다. 뭔가 하면은 중국이 이 유럽에 대해서 맞대응을 했지만 한번 호주에 했던 걸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네. 호주에 대해서는 바로 경제 제재로 들어갔었거든요. 네. 그런데 중국이 말하자면 어떤 상징적인 인사들 단체에 대해서 그런 제재를 했지 무역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손을 대질 않았거든요. 그런데 중국이라는 나라가 힘이 좀 약한 나라 같으면은 저걸로 끝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네. 말하자면 중국 입장에서는 어떤 이 문제가 더 악화되지 않기를 바라는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걸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다만 유럽의 여론이 어디로 움직일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뭐 유럽도 그걸 개선하느라고 어떻게 행동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결국 민주국가이기 때문에 이 여론에 움직이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군요. 그렇게 네. 본다면은 이 포괄적 투자 협정의 비준이 어려워지고 그게 어려워진다면은 EU와 중국 간의 갈등이 경제 부분까지 확대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걱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또 미국은 이미 사실 위구르 문제로 또 중국에 대해서 경제 제재를 이미 내렸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막바지에 했죠. 그래서 뒤끝 보인다라는 얘기까지 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내렸던 중국에 대한 위구르 관련 제재 내용이 뭐였는가 하면 중국산 위구르산 면화와 토마토 그리고 면화나 토마토를 이용한 제품에 대해서 수입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네. 어제도 잠깐 얘기했지만은 위구르의 면화 생산량이 전 세계 20%고요. 중국 내에서 생산량이 한 85% 정도 됩니다. 그리고 토마토는 어느 정도 생산을 하는가 하면 전 세계 토마토 케찹의 4분의 1이 위구르산 토마토로 만든다는 거거든요. 그렇대요. 그러니까 네. 여기에 대해서 미국은 일단 수입 금지를 내렸는데 유럽이나 다른 나라는 아직 수입 금지까지 내리지 않고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EU하고 중국의 갈등이 거기까지 번지게 된다면은 상당히 네. 중국 경제에도 타격을 줄 수 있는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네, 위구르 문제를 둘러싼 EU와 중국의 갈등 문제에 대해서 이슈의 첫 번째 이슈 확인해 봤고요. 두 번째 이슈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인텔이 반도체 파운드리 사업에 진출하겠다 발표를 냈죠. 네, 그렇습니다. 어저께 인텔의 CEO가 발표를 했는데 온라인 기자회견을 통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2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한 22조 원 정도 되죠. 네. 투자를 해가지고 아리조나 주에다가 반도체 공장을 2개
2개를 증설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시설 중에 일부를 파운드리 공장으로 운영을 할 계획이다 이렇게 네. 얘기를 했고 그러면서 애플이나 아마존, 퀄컴, 마이크로소프트 등과 접촉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기업이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은 우리가 파운드리 사업을 하게 된다면은 새 공장을 이용할 고객들이 줄을 서 있다. 아. 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네. 어제 삼성전자 주가가 좀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이 영향도 있었던 걸로 이렇게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네, 좀 인텔의 발언으로 또 인텔에서 나온 이제 소식으로 이제 반도체 주가가 좀 이제 하락하는 흐름들을 좀 보여줬었는데요. 근데 과거에도 파운드리 사업에 진출을 했었던 적이 있다고요? 네, 2016년에 파운드리 진출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다가 2년 만에 철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생산 기술 자체는 인텔이 삼성전자나 TSMC에 비해서 한 2세대 정도 떨어진다라는 네.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삼성전자나 TSMC 같은 경우에는 5나노급을 개발을 하고 곧 양산에 들어간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인텔의 기술은 14나노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2세대 정도 뒤져 있고 과연 이 기술을 가지고 첨단 칩의 파운드리가 가능하겠느냐 네. 하는 이런 우려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인텔이라는 회사 자체가 반도체 역사를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진공관부터 시작해가지고 왜 트랜지스타 집적회로 넘어가는 데 있어서 인텔이 말하자면 반도체 역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설계에 있어서는 대단한 능력을 갖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이 설계 능력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시장을 잠식하지 않겠느냐 이렇게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삼성전자한테는 악재가 되지 않을까요? 네, 일단은 어쨌든 경쟁자가 생겼다는 점에서 삼성전자뿐 아니고 TSMC한테도 악재로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는데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볼 것 같으면은 인텔하고 협업하는 우리나라 반도체 장비 소재 중소기업들이 있다 그럽니다. 그래요? 이런 기업들한테는 상당히 큰 호재가 될 수도 있는 그러네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좀 더 하신다면은 좋은 종목을 발굴하는 그런 계기가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